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태영호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제가 어제 아침에 제주 4.3 사건과 관련돼서 논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저희 고성급 TV에 전해왔습니다. 제가 태영호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근현대사에 참으로 아픈 고비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 자유파가 바로잡지 못하고 북한에서 탈북해온 태영호 의원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 자체가 현대사를 전공한 저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될 일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태영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정책 부담이 어떠하리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걸 감당하겠다고 용감하게 발언한 데 대해서 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자유파 평론가로서 부끄럽고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원이 태영호 의원에게 지역 민심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은 삼가해 줄 것을 구두로 공식 전달했다. 경고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하고 공식적으로 선관위의 뜻을 전달했고 태영호 의원도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의 경고를 한 겁니다. 태영호 의원은 선관위의 경고를 받기 전에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이렇게 지난 12일 제주도 4.3 평화공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3 유족회 등의 강한 항의를 받았고 그러나 자신의 입장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가 망언이고 뭐가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태영호 의원에게 사상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사실상의 경고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지역 민심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상기해달라는 것인데 내가 선관위와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민심에 반하는 언행. 제주도 4.3 사건이 김일성, 박헌영 등의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작되고 기획되고 실행된 좌파들의 무장 폭동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 발언을 한 것이 민심에 반하는 발언인가? 입장을 밝혀라. 익명의 선관위원이 태영호 의원한테 전화해서 저 4.3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끝날 일인가 이것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태영호 후보를 초청해서 긴급 대담을 가질 겁니다. 태영호 의원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당으로부터 이런 주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고성국 TV에 나가고는 싶지만 좀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태영호 의원한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태 의원이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소속 국회의원이고 또 지금 최고위원 후보니까 당에서 사상 관련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이상 태 의원은 사상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월요일 대담에서는 사상 관련 질문을 하지 않겠다. 당신 답변하지 않아도 좋다. 그거 말고도 지금 북한의 가장 정통한 태영호 의원한테 우리가 또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많다. 다른 궁금한 문제들을 가지고 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태영호 의원과 긴급 대담을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영호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3 사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만으로 태영호 의원이 역할 이미 넘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부끄럽다. 우리가 하겠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겠다. 제가 그렇게 태영호 의원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숨죽여왔던 좌파 세력이 각 분야에서 고개를 쳐들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정교조도 시작이 됐고 각 대학은 주사파 세력들이 접수하게 됐고 민노총 등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됐고 또 민노당, 지금의 통진당, 또 당시 이 제야 좌파 활동가들이 김대중을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게 됐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 정통 사회과학, 인문과학 쪽도 좌파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학에 각 진학한 1,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좌파적 시각으로 왜곡한 이 수많은 책들이 나타납니다. 해전사, 해방전후사의 인식, 1, 2, 리영이라는 자가 쓴 중국인과의 대화, 8억인과의 대화 하는 등등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오늘 이 제주도 4.3 사건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다시 이 당시 그 40년대에 그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좌파적 시각으로 완전히 왜곡 해석한 자가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자가 제시한 이 역사관이 이른바 수정주의 역사관입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이 40년대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이 좌우 논쟁, 그 이후에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종북주사파들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다 6.25 전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를 비롯한 이 수정주의와 그 아류들이 나타나면서 6.25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이라고. 자, 6.25 전쟁과 한국전쟁의 용어의 차이의 핵심은 뭡니까? 6.2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6.25는 뭡니까? 6월 25일. 이것은 뭐냐면 전쟁이 6월 25일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주의 좌파 학자들은 6.25 전쟁이 6월 25일 시작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언제 시작됐냐? 1945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1945년, 46년에 대구 11사건, 47년에 제주도 3.1 사건, 48년에 제주도 4.3 사건, 그 이후에 여수 순천 사건, 이런 일련의 반란들이 쌓여서 전쟁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게 내전론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거의 내전 상태에 있었고, 그 내전 상태에 있었던 것이 6.25전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됐을 뿐이다. 따라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이가 전면 남침했다고 하는 주장은 쓸데없는 주장이다. 이겁니다. 그게 김일성 전범론을 반박하는 좌파들의 주장이에요. 왜 6.25 전쟁에서 6.25를 뺐냐? 그겁니다. 6.25 전쟁의 책임론, 전범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좌파들이 6.25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그렇게 개명을 하면서 이념적 혼란과 역사 왜곡을 시작한 겁니다. 4.3 사건도 그렇습니다. 4.3 사건을 제가 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김일성과 박헌영 당시 이 공산당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1948년 8.15 건국을 저지하려면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저지해야 됐고, 이 1948년 헌법 7월 17일 헌법 공포를 하려면 재헌의회 구성을 저지해야 됐고, 재헌의회 구성을 저지하려면 재헌의회 의원들을 뽑는 50 단독정부 총선거를 저지해야 됐기 때문에 1948년 50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장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게 그래서 왜 4월 3일이냐? 그 한 달 전에 50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다. 따라서 이것은 김일성과 박헌영 당시 공산당 좌익 세력들의 중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기획되고 배치된 무장폭동이다. 자, 4.3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십시오. 4.3은 1948년 4월 3일이요. 1948년 4월 3일 새벽입니다. 새벽 2시경에 제주도 내에 있는 경찰지서 12개를 제주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동시에 습격합니다. 지서를 불태우고 경찰과 양민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0날 총선거가 있는 날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 내에 있는 각 선거사무소를 습격해서 선거 명부를 탈취하고 선관위원들을 살해하고 선거사무소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 3개 선거구 중에 2개 선거구는 선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가 50 총선거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새벽 2시에 일거에 제주도 내 경찰지서 12개를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 수정주의자들은 어떻게 그동안 설명을 했냐면, 당시 우익, 서북청년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막 거들먹거리고 행패를 부리고 양민을 학살하고 하는 바람에 제주도민들이 폭발해서 일어난 자연 발생적인 봉기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이 됐다. 이거 다 피해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4.3 사건은 4월 3일 날 발생해서 4.3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4.3 사건은 4월 3일 새벽에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 내 경찰서 12개를 동시에 습격해서 불태우고 경찰과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누가 먼저 학살당했습니까? 좌익에 의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먼저 학살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역사적 팩트입니다. 제주인민군 1대 사령관이 김달삼입니다. 이 자들이 제주 4.3 사건의 1차 폭동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제주인민해방군 1대 사령관 김달삼 스스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 김달삼이가 도민들을 협박해서 1948년 7월 8월에 제주도 도민들을 협박해서
북한 정부 수립에 찬성하는 투표를 강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용지 5만여 장을 가지고 김달삼이가 북한으로 가요. 거기서 김일성으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제1기 최고인민 대의원이 됩니다. 그 공로로. 그리고 김달삼이가 그렇게 해서 도망가서 북한에서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는데 1948년 10월 24일에는 이 덕구라는 자가 제주인민해방군 제2대 사령관이 돼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습니까? 건국된 두 달 후에 제주인민해방군 제2대 사령관 이 덕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으로 포고한 거예요. 이게 제주 4.3이에요. 이 역사적 사실을 얘기했다고 발언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습니까? 그것도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인 국민의힘에서 정신 나간 자들 아니야. 좌파와 싸우는 자유우파 정치인들, 투사들을 신은 못 나서지만 뒤에서 응원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경고를 주냐고.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믿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제주인민해방군 제2대 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싸워요. 이자가 한 8개월 싸웁니다. 8개월 싸우다가 육지에서, 제주도 병력으로는 안 되니까 육지에서 제주도로 보낸 토벌대에 의해서 1949년 6월에 이덕구가 사살됩니다. 그럼으로써 1년 이상 끌었던 4.3이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덕구 밑에 있던 제주인민해방군 패잔병들은 제주도에 있는 300여 개의 오름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서 끝까지 저항합니다. 마지막 빨치산 오원건이라는 자가 체포된 게 1957년 4월 2일이에요. 그것으로서 4.3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다. 9년 끌었어요. 9년. 김달삼이는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북한에 가서 영웅칭호를 받고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다가 경찰,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잡혀서 처형당했어요. 그자가 묻힌 장소는 지금의 강원도 정선군입니다. 김달삼 목 잘린 곳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래서 그때부터 회자되어 왔는데, 그자의 이 가묘, 시신은 없지만 여기가 김달삼 영웅의 묘라고 하는 이 가묘가 평양에 있어요. 북한에서 떠받드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을 했는가, 그 과정에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애국자 독립운동가 김구가 그 험악하고 치열한 이념전쟁 과정에서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단독정부 수립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단독정부 수립을 대놓고 반대했던 게 김구입니다. 김규식입니다. 김일성, 박헌영이는 폭력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4.3을 일으키고 여순을 일으키고 선전포고를 하고 했지만, 김구와 김규식은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선거 보이콧이라는 방법으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어요. 김구가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의 그 혁혁한 공로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국적인 행동을 한 이 행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비판해야 돼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15 대한민국 건국은 그야말로 이 같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이승만의 위대한 리더십으로 막 기적같이 건국한 겁니다. 예, 4.3 사건은 바로 그 대한민국 건국을 김일성 박헌영이가 폭력으로 막기 위해서 기획하고 실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희생자입니까? 예,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진정한 재정립과 바로알기 운동을 정말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깊이 반성하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고성국 TV 이 문제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 저희들의 과제로 알고 부딪혀 나가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